저보다 나이 많은 이제 선배 언니들은 오히려 저한테 위로를 해줘요. 우쭈쭈 우리 연도 엄마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항상 마지막에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낼게 뭐 이러고 내가 낸다 뭐 이래요. 설계를 내가 낸다 이래요.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공감 토크 시스터즈 바이브 최서영입니다. 오늘은 부모라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커리어와 육아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각기 다른 선택으로 다른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부모의 삶으로 채워가고 계신 두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분은 지금 일과 삶을 또 같이 가져가고 계신 투잡하는 워킹맘이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육아휴직 중이신 또 육아 대디세요.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죽 사업을 평일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애기 둘 엄마예요. 네. 투잡진은 워킹맘입니다. 노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내랑 같이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요. 귀여운 이제 6개월 된 귀여운 딸을 같이 키우고 있는 초보 아빠 박원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총각 같아. 두 분 다 뭐 요즘에는 뭐 워킹맘도 많고 또 이제 육아하는 육아 대디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많은 거랑 내가 실제로 이걸 선택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때 좀 상황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는 이제 너무 예쁜 딸을 낳았고, 둘째는 사실 얼떨결에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기 둘 엄마가 됐는데, 애기가 이제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어느 날 술을 먹고 와가지고 처먹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100만 원이라도 좀 벌었으면 좋겠다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래가지고 뭐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얘가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오죽했으면. 들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저한테. 그래가지고 알아보던 찰나에 이제 애들도 이제 어린이집을 어떻게 해서 둘째도 8개월인데 그냥 밀어넣었어요. 알바한다고. 백화점 파트타임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화점 파트타임 일을 하다가 운 좋게 이제 메이크업도 TO가 나가지고 그렇게 투잡을 뛰게 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친정 사업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으면서 지금 평일에는 가죽이라고 있고 주말에는 메이크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애 둘도 또 같이 애 육아를. 둘도 제가 케어를 이제 하고 있고요. 진짜 뭘까, 박수를 몇 번을 쳐야 될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네. 너무너무 대단하고 또 바쁜 네. 삶을 이렇게 이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원성님은 어떻게 이렇게 육아휴직을 또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내 인생의 커리어 하이는 40 전에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있겠다, 목표를 맞아. 가지고 네. 있었어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커리어에 대한 욕심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맞아요.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육아휴직을 쓰게 되고 이것에 대한 짐을 좀 같이 덜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한 고려를 해봤고, 결정적인 이유는 부성애적인 측면이었어요. 근데 약간 애견남이신 거예요. 부성애를 생각하는 네. 아빠 흔치 그러니까. 않아요. 귀하다. 약간 흔치 그런 않아. 것 같긴 해요. 네. 토토난 되고 싶긴 한데 약간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하는 거,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를 놓치면 사실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맞아. 중간에 이제 좀 끼어드는 그림이 되니까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 맞아. 어떻게 보면 좀 영리하다?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 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두 분은 이제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뭔가 워킹맘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을 수 있고, 뭐 육아 대디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을 수 있고, 뭐 주변 시선이 신경이 쓰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또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TV 보면서 워킹맘 주제로 된 드라마들을 보면서 약간 좀 소외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인공 엄마를. 그것도 그렇고 맘카페 같은데 글 보면은 약간 진짜 일하는 엄마들 약간 꼽죠. 막 되게 막 소외시키고 이런 거 보면서 되게 겁을 먹었었는데 오히려 저는 주위 엄마들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원체 덜렁거리는 걸 아니까 오늘 어디 가는 거 알지? 뭐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저는 오히려 잘 극복한 케이스죠. 인복이 많으시네요. 어. 너무 주변을 좀 잘 만났다는 생각도 들고. 원성님은요?
육아 대디 하면은 좀 막연하게 약간 불안감 같은 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아, 너무 불안했죠. 당연히 해보지 않은 그런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물어볼 만한 케이스도 거의 없었어요. 남편의 육아휴직이라는 것 자체가 그쵸. 개인적으로 또 고민이 됐던 거는 사람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일이 더 힘들어? 육아가 더 힘들어? 당연히 육아 일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 육아가 더 힘들겠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육아가 훨씬 더 힘든 거예요. 훨씬 더 힘든 거예요. 또 6개월이잖아요, 애기가. 한참 손 힘들 때 진짜 많이 갈 얘기도. 때 원더윅스 오고 진짜 힘들고. 맞아요. 아유, 압니다. 좀 궁금한 게 육아휴직은 몇 개월, 몇 년인 거예요, 기간이? 일단 1년을 걸어놨고요. 네. 남편이랑 아내가 같이 6개월을 채우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줘요. 그래서 남편 1년 6개월, 아내 1년 6개월 해서 안 겹치게 쓰면 최장 3년까지는. 그러면 이제 뭔가 워킹맘이나 육아 대디로 살면서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이런 뭔가 사건이 있었다라든가 이야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들은 얘긴데 저희 신랑 회사분이 파주로 이사를 왔는데 와이프는 또 여의도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다. 어떻게 이렇게 재택으로 바꿔가지고 했는데 주위에 새로 생긴 아파트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그래가지고 회사 어린이집을 넣었거든요. 근데 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애를 데리고 출퇴근을 합니다. 이제 걔를 데리고. 근데 둘째가 생긴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첫째가 회사 어린이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회사는 이제 육아휴직을 냈는데 지금 회사로 맨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애를 또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퇴근을 해서 둘째를 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애를 둘째를 보고 와이프 오면 애를 토스를 하고 또 회사로 출근을 해서 첫째를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진짜 빨리 복직하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했었어요. 복지인가 일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워킹맘도 힘들고 사실 뭐 육아휴직한 아빠도 힘들고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좀 배우자들끼리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 속마음 같은 거 털어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조리원에서 나오고 나서 이 세상의 중심이 다 아기한테로 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좀 관심을 이제 좀 덜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너무 사랑하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미역국을 못 끓여줬어요. 미역국이요? 끼릴지도 모르대 우리 신랑은. 출산을 하고 이런 힘듦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달래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못했다라는 게 아내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게 느꼈고 저도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사죄의 미역국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최소한 그 정도라도 이제 계속 끓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안 끓여줘도 된다. 서운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았다.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다행이었어요. 신혼 냄새 난다. 아니 근데 사실 그때 뭐 아이도 케어를 해야 되지만 그때 한차 이제 뭐 산후 우울증도 좀 있을 수 있고 맞아. 몸도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거든요. 호르몬이 막 널뛸 때라서. 맞아. 그래서 그때 좀 또 그렇게 챙겨주신 게 아마 좀 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까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이 들고요. 네, 랑님은 어떠세요? 저는 집에서 술을 먹으면 맛이 없어요. 내가 차린 내 밥상에 먹으니까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애들이 9시면 자거든요. 이제 캠을 2개를 켜놓고 바로 집 앞에 선술집을 가요. 10시쯤에. 그래서 우리 진짜 딱 1시간만 먹고 오자 이러고 가가지고 캠을 진짜 이렇게 켜놔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 보면서 뒤쪽이 움직였어 막 이렇게. 그래서 먹으면서 너도 서운했지? 나도 서운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애들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우리 손 안 타면 우리 둘밖에 없다. 우리 노후에는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의상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뭐 짠하고 소맥 한 잔 싹 먹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풀고 얘기하고 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뭐 이러다 보면은 사실 서로 이야기할 기운도 없을 때도 많은데 맞아요. 그렇게라도 좀 풀지 않으면은 앙금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부의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내가 일을 하게끔 또 내가 이제 육아를 할 수 있게끔
배우자가 분명히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다라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고맙고 미안한 사례가 있는 게 사실 저희는 조리원을 일주일만 했어요. 뭐 산후 도우미 이런 것도 안 쓰고 그냥 바로 이제 육아에 돌입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다 힘들어했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차라리 그냥 온전히 회복할 시간을 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육아를 같이 옆에서 도와줬다는 그 고마움, 그런 마음들이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스윗하신데요. 시집 잘 가셨네. 네. 저는 뭐 크게는 없고요. 소소한 거가 다 모여가지고 그냥 남편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역할 분담이 8년이 걸렸는데 음식을 제가 하면 요즘에는 신랑이 설거지랑 뭐 분리수거 집안일들을 다 도와줘요. 가끔 제가 좀 빨리 퇴근하는 날은 제가 말 안 하고 분리수거를 몰래 해놔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설거지하고 나 이제 분리수거하고 올게 이러고 갔는데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럼 그거 보면은 또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렇게 소소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근데 진짜로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뭐 이렇게 깜짝 파티 해주는 것보다 깜짝 분리수거 해주는 게 더 감동일 때가 맞아, 있어요. 맞아. 네. 아니 저도 고맙고 뭐 미안하고 그런 순간들이 당연히 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은 일이 사실 되게 바빠요. 저도 또 바쁘고 이러니까는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맨날 나 이제 일을 그만하겠다. 정말 나는 전업주부를 하는 게 나의 정말 일생의 꿈이었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못 그러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제발 좀 너가 정말 쉬는 거 너무 바란다. 속은 아니에요. 속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좀 화가 풀리고 나면 집에만 있으면 또 심심하지 않겠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심을 전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딱 터질 때는 그렇게 좀 편을 들어주는 거 그것 때문에 좀 또 버티면서 일을 맞아, 하는 게 맞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서로 약간 자랑 배틀 자랑 배틀인데 지금.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뭐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초보 아빠이니까 또 느끼는 어떤 한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와 나 진짜 이거 죽을 만큼 했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기가 아프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공감해요. 그렇죠. 네. 내 사업을 하면 좀 괜찮겠지 했는데 한 번은 그때 코로나가 심했을 때거든요. 아이가 갑자기 등원할 때 그때는 열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아기 열을 쟀는데 아기가 열이 38.5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병원에 좀 데려가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물건을 납품하고 그리고 집에 진짜 울면서 왔어요. 이게 녹록지 않구나 인생살이. 쉽지 않아. 정말 아이 아플 때 일도 해야 되고 이러면 두 개 다 중요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정말로 그럴 때 이제 좀 엄마들이 뭐 퇴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맞아요.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원성님은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라는 순간 있으셨을까요? 아이의 감정을 다루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애기가 이렇게 우는데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도 먹히질 않아요. 그리고 막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막 엉엉 울고 있으면 제가 또 MBTI F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같이 눈물 흘리시고 울진 않아요. 울진 않고 굉장히 침울해져 있죠. 그래서 너무 힘든데 다행히 저는 이제 손을 빌릴 사람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신 아기를 안고 이렇게 달래주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다행이다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혼자 육아휴직을 썼으면 이럴 때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라는 그런 거. 그게 이제 대부분 주 양육자들의 어떤 고통인 것 같아요. 나눌 사람이 없고 나도 맞아. 인간이니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맞아. 그때 이제 누군가가 없다는 게 참 되게 막막하고 힘든 일인 맞아요. 것 같은데 그런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체력적인 것 때문에 한계에 많이 부딪혔던 것 같은데 아이를 낳고 6주 정도 됐을 때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갔어야 됐어요. 그거를 가기는 가야 돼. 왜냐면은 저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뭐 복직이란 게 없잖아요. 계속 제 힘으로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 건데 그 몸을 이끌고 20kg짜리 짐을 들고 이렇게 막 가는데 정말 몸이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좀 뭔가 산후조리를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뜨거운 물을 욕조에다 받아가지고 호텔에서 정말 찜질을 하고 또 버티고 손목 아대하고 막 이러면서 진짜 이악 물고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정말로 스스로 너무 독하다고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저에게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진심도 확인을 했었고 저도 참 보통 아니다 그 생각을 그때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계라는 게 점점 그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면 깨져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점점 좀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좀 또 스스로 강해지는 시간이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버틸 수 있다는 말의 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도 육아도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좀 고립됐다고 느끼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어떠세요? 저랑 아내랑 애기랑 이렇게 셋이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 밖의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뭐 아내 친구분들 중에 뭐 애기를 키우는 집이 있다 그러면 가서 이제 공동 하거나, 육아하고 네. 맞아. 거꾸로 이제 초대를 해서 이렇게 맞아요.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을 하고 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육아하고 또 특히 아이가 어리다 보면은 밖에 또 데리고 나가기가 맞아요. 또 계절상 쉽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고립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공동 육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딱 집으로. 맞아요. 네. 서로 좀 할 얘기도 많고 맞아요. 아이들끼리도 좀 어울려 놀 수 있는 어떤 환경 같은 게 일단 각자의 집에 가도 갖춰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저도 많이 힘이 됐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오히려 고립됐다라는 느낌이 언제 드냐면 제 친구들 중에 결혼을 아직 안 했거나 아이가 아직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같은 나이인데 사회에서 거의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있거든요. 지금 나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어쨌든 끝나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일이. 맞아. 그리고 밤에는 일을 못하는 뭐 상황도 있고 그냥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일을 하면 되니까 그런 걸 볼 때 아, 내가 만약에 결혼 안 하고 아이가 없었으면 나도 지금 저들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을까? 맞아. 나도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조금 이제 고립됐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엄마들을 보면은 또 우리 아이가 또 안쓰러울 때가 있거든요. 저는 맞아. 그만큼 못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일을 안 했다면 나도 아이랑 저런 거 할 수 있었을까? 평일에 저런 시간이 가능했을까? 핸드폰 안 보고 주말을 보낼 수 있었을까? 맞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약간 이제 엄마들과의 또 그런 어떤 관계가 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좀 반대로 고립됐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서 양쪽으로 지금 두 개를 다 가져가려다 보니 둘 다 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맞아. 둘 다 못하면서 그냥 가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뭐 힘들게 뭐 또 각자의 해답을 찾으면서 일상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했던 말이 굉장히 가슴에 박혀가지고 위로가 되고 또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랬던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 한번 좀 나눠주세요. 아 진짜 녹록지 않았다 이런 날 이제 놀이터에서 엄마들이랑 같이 애들이랑 있으면 아 오늘 진짜 힘들었다 생맥 한 잔 먹고 싶다 이러면요 저희 동네 이제 제가 강선마을 사는데 강선골이라고 그래요. 거기 엄마들이 이제 카톡을 해요 남편들한테 오늘 몇 시에 와? 돼? 이러면 된대 이러면은 번개되는 맥주집에서 건가요, 네, 그날? 번개로 이제 와. 맥주집에서 만나는 거죠. 저보다 나이 많은 이제 선배 언니들은 오히려 저한테 위로를 해줘요.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힘든 거 알아. 주 7일을 너처럼 어떻게 일을 하냐. 근데 계속 하라고.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중요하대요. 왜냐면 나이 들고 그러면 용기가 안 난대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정도만 해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니까 놓지 말고 계속 하라고 일을 우쭈쭈 우리 연도 엄마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항상 마지막에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낼게 뭐 이러고 내가 낸다 뭐 이래요. 설계를 근데 설계하신 것 같은데 내가 낸다 이래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또 그러면은 제가 막 계산서를 안 보내주거든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계산을 해가지고 카카오페이로 보내줘요. 근데 너무 아까부터 주변 사람들을 너무 잘 만났네요. 아니 저 선생님도 너무 그렇고. 우리 강성고 너무 웃겨. 원성님은요? 아내랑 그리고 장모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좀 기억에 남아요. 다른 가정인 경우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당신이 육아휴직을 써줘서 내가 이렇게 쉴 수 있음에 너무 고맙고 나는 참 행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이게 힘이 좀 났고요. 그리고 장모님도 저희 육아를 가장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인데 가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아기 보는 거 쉽지 않은데 둘이 진짜 잘 하고 있고
이제 모범적인 부부인 것 같아서 그런 것 대견하다. 같아요. 출산 장려 영상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약간 엄마 미소로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격려 그런 걸 받을 때마다 좀 힘이 나고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제 지지난주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때 크리에이터 분 한 분이 저한테 시를 하나를 보내줬어요. 이게 박노해 시인의 시인데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냥 불꽃을 꺼트리지만 말아라 라는 그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좀 응원을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 그래 활활 타오를 필요는 없다 늘 그냥 불꽃을 꺼트리지만 않으면 그럼 또 나중에 조건이 맞으면 활활 맞아. 타오를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를 얻게 되어가지고 그 말이 참 최근에는 가장 힘이 됐던 그런 말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참 힘들 때 뭐 아이가 한 2돌 정도 됐을 때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로 다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워킹맘인 그런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 저 진짜 너무 힘들고 그냥 아이만 봐도 내가 부족한 엄마일 것 같은데 내 욕심에 지금 이렇게 일까지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언니가 아이 때문에 뭘 못했다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후회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 덕분에 더 힘내서 할 수 있었고 아이 덕분에 더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게 그 말 진짜 붙잡고 그러네. 네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너무 멋진 너무 사람들이 네. 또 너무 주변에 멋지네요, 있어서 진짜. 그러니까 우리 다 이렇게 좀 주변에서 좋은 말들을 듣고 힘을 내고 있잖아요. 육아도 또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고 있고 그게 맞아요. 참 육아하면서는 무엇보다도 힘이 되는 맞아. 게 육아 아닌가. 동지가 짱이고 맞아요. 선배님이 짱입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뭔가 선택을 하고 한 것에는 또 그런 무게가 또 따라오잖아요. 그런 만큼 뭐 불안함도 있고 어려움도 컸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후회는 없다. 아니면은 뭐 오히려 좋았다라는 순간들도 혹시 있으셨을까요? 금융치료? 아니 너무 중요하죠. 네, 네, 금융치료가 너무 그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원숙님은요? 저는 제 아이의 첫 뒤집기, 뭐 처음 이제 옹알이 하는 거, 이제 처음 이유식을 먹을 때, 뭐 이런 모습들을 이제 1년에서 직관을 했고 그 기억이 생생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추억이 되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되게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이거를 딸이 알아줘야 되는데. 아니 알 거예요. 아, 그건. 그쵸? 저는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 네,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어. 이걸 알게 되는 순간에 진짜 고마워할 것 같고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맞아. 게 이제 또 일에서도 더 잘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진짜 약간 어른이 되는 느낌? 맞아요. 그쵸. 네. 진짜 약간 진짜 어른이 되는 느낌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간 것 같고 전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두 분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임금님기는 당나귀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동네 엄마들 자랑도 좀 하고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네. 원성님은요? 저도 6개월간의 그 일정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런 감정을 가졌었구나, 서로 서운했던 감정들도 있었구나,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구나, 이런 거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셋 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택을 했지만 그냥 각자의 삶을 너무나 열심히 최선이라고 믿는 것을 선택하면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왠지 모르게 위로도 되고 또 이렇게 되게 힘도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처럼 두 분의 이야기가 또 여러분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